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JPI와 SPYI 이 두 ETF 중에서 무엇이 더 좋으냐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상품 중에서 정답은 없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더 무난한 선택과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선택이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분배율이 몇 퍼센트냐를 넘어서서 월배당 ETF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 두고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향의 투자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짚고 가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체감 수익은 생각보다 불안정하고 하루하루 계좌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는 느낌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내려가는 속도는 더디고 그 사이에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생활비 부담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 게 바로 월배당 ETF, 특히 커버드콜이나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품들이었습니다. JPI와 SPYI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둘 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숫자만 보면 연 8%, 10%가 넘는 분배율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 숫자가 더 높은 쪽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름이 더 익숙한 쪽이 안전한 건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PI와 SPYI를 단순 비교표로 나열하지 않고 이 두 상품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배경을 깔고 가야 합니다. 월배당 ETF가 유행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면 은퇴할 수 있겠다. 이거면 매달 월급 나온다. 이거면 배당으로 생활비 된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월배당 상품이 정말로 생활비가 되는지는 분배율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원금 규모와 그리고 그 원금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 구조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배율이 높아도 원금이 같이 줄어들면 체감 생활비는 잠깐 반짝하고 끝날 수 있고 반대로 분배율이 조금 낮아도 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 현금 흐름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현금 흐름을 주는 상품이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계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그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배금이 들어오니까 손실이 가려지고 가격이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진짜 중요한 총수익률 점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살 때는 처음부터 나는 현금 흐름이 목적이다. 혹은 나는 총수익률이 목적이다를 스스로에게 분명히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문단만 더 덧붙이자면 월배당 ETF를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품들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평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배금은 나오는데 가격은 정체되거나 빠져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투자였나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애초에 단기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투자 생활을 이어가기 쉽게 만들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짧게 두면 단점이 크게 보이고 시간을 길게 두면 역할이 분명해지는 자산이라는 점을 꼭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JPI부터 보겠습니다. JPI는 이름 그대로 월 현금 흐름을 목표로 설계된 ETF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JPI는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은 아닙니다. JPI의 주식 바탕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시장 전체가 출렁일 때 덜 흔들리는 성향의 종목들을 골라 담고 그 위에 옵션 전략을 얹어서 월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JPI는 상승장에서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보다 수익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계좌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JPI의 핵심 성격입니다. 크게 벌기보다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JPI의 분배금은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30일 SEC 수익률과 12개월 롤링 분배율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숫자를 해석하기도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편입니다. 물론 월별로 분배금은 달라지지만 구조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SPYI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SPYI는 주식 바탕을 S&P 500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려는 상품입니다. 즉, 기본적인 주식 노출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고 차별점은 옵션 전략에서 만들어집니다.
SPYI는 단순히 콜옵션을 파는 구조가 아니라 콜 스프레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콜을 팔면서 동시에 일부 콜을 사서 상승 여력을 조금 더 남기려는 설계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커버드 콜 ETF보다 상승 참여가 조금 더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SPYI의 분배율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연 11%, 12%라는 숫자가 화면에 찍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SPYI의 분배금 구성은 배당이나 이자 성격의 수익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과 분배 설계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최근 분배의 상당 부분이 원금 환급 성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금 환급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보면 마치 매달 12%의 배당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산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JPI와 SPYI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나는 왜 월배당 ETF를 들고 가려고 하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게 계좌 변동성을 줄이면서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JPI는 상당히 직관적인 선택입니다.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고 운용 규모도 크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분배율이 8%대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변동성 낮은 구조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S&P 500의 주식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옵션을 활용해 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SPYI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분배금의 성격, 원금 조정, 총 수익률을 함께 보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고 방치해두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SPYI가 강조하는 세금 효율성 중 일부는 미국 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JPI는 구조와 과세 흐름이 비교적 단순해서 체감 관리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특히 월 현금 흐름을 처음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는 분들께는 JPI가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SPYI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고 써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배당 ETF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투자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추가 매수를 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조급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메시지는 늘 같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상품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 JPI든 SPYI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배율이 높아도 시장이 흔들릴 때 팔아버리면 그 순간 전략은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ETF가 좋다 나쁘다로 정리하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보조인지, 심리 안정 장치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 중간에 완충제인지 말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